299페이지 2차 방정식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차 방정식에 실근의 부호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거 뭐 별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원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야. 그냥 2차 방정식 근의 위치에 따라서 얘네들이 조금 어떻게 바뀌느냐, 부등식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결국 너희들한테 부등식 풀라는 문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의 두 실근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고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부터 볼게요.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경우.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우리가 두 실근이 전부 다 양수이려면요, 첫 번째로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로 판별식 D가 어떻게 해야 되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두 실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건 이해되는데 0보다 같게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중근을요 뭐라고 배우냐면 이제 중복된 근이라고 배우면서 사실 이제 근이 두 개가 중복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서로 다른은 아니고요, 그냥 두 실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별식 뒤에 여기 부호 붙는 거 너희들 꼭 잊지 말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되려면요, 우리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어떻게 되는, 당연히 양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알파 베타가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책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번과 2번과 3번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 1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설명했듯이 그냥 얘가 이제 두 실근을 담는 두 실근이 있다라는 그냥 정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려면은 내가 2번이나 3번 이 둘 중에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데 아무튼 간에 둘 다 양수니까 더해서 양수면 돼요. 그래서 그냥 2번에 뭐 딱히 크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더해서 양수면 된다. 근데요, 이 더해서 양수면 된다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조건을 가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인 경우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가 양수고 마찬가지로 베타가 음수인 경우도 사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크다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요, 내가 아무튼 간에 두 실근이 모두 양수여야 되는데 1번인지 2번인지 모르니까 3번에서 정확한 값을 주면서 이 3번은 너희들이 조금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고 내가 이거 1, 2월 달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어떠한 두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거는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다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다라는 거 내가 이거 정말 너희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많이 나온다고 했어. 특히 고2 때 정말 나옵니다. 얘뿐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 뭔 내용이야?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정보가 A하고 B의 부호가 같다? 그냥 딱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3번 조건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두 실근이 이번엔 모두 음수가 나오게 된대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내가 찾아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실근 알파와 베타를 더했을 때 얘네가 0이 나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직분이 첫 번째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음수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숨겨진 의미가 절대값 알파가 절대값 베타보다 크다라는 의미에 이렇게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첫 번째는 둘 다 음수가 맞긴 한데 두 번째가 음수하고 양수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결국 뭐 해주시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요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음수 나와야 되니까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너희한테 풀라고 하는 거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가지고 놀라는 게 아니야. 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이용해서 뭘로 푸시라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와 관계. 즉 이거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다. 얘가 지금요 a분의 c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식 세워서 개수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 풀겠다 이겁니다. 그는 너희들한테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 2번은 뭐 오케이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상 이제 문제가 이 세 번째에 있죠. 세 번째에 나온 게 두 실근의 부호 다른 경우.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는 음수인 경우예요. 혹시 쓰시는 분들은 아직 쓰지 마시고 내가 차례대로 볼 거야. 봐봐.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말이 되니?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한개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왜 안 돼요? 등호 빼야 돼요. 등호 빼야 되죠. 왜? 얘는요 두 실근이긴 한데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설명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중근일 땐 절대 안 돼. 따라서요 이 판별식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내가 앞서 1번과 2번에서 판별식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의 부호를 각각 구한 게요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서 구한 거거든. 근데 내가 2번 봅시다.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 그럼 이 2번 보시면 2번의 행위가 의미가 있니? 아니요. 없죠. 2번의 행위가 의미가 없어. 따라서 2번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얘는 뭐 한 거예요? 아까 얘가 양수일 때는 둘 다 양수거나 아니면 뭐 양수 쪽에 절대값이 큰다던가 그런 경우밖에 없었지. 얘가 부호가 다른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내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알파 베타 보시면요 알파 베타가 당연히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두 개를 곱했을 때 음수 나오면서 이것의 의미는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르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가 책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서 뭐 두 번째는 없는 거 이해해. 근데 첫 번째 판별식이 없는 책만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이 3번 조건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왜 판별식이 없어도 되냐면요 뭐 누군가 이렇게 말해. 선생님 그냥 지금 이 3번이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가시는 분들 틀린다 그죠? 왜? 우리는 일단 두근이 존재해야 내가 다음과 같은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얘가 왜 판별식이 필요 없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뭐 한다고 했냐면 근각에서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a분의 c 할 거예요. a분의 c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통해서 a분의 c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해도 이해되니?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 그래놓고 내가 판별식을 보시면요. 판별식 d가 어떻게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b제곱 보시면 b제곱은 어차피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 양수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4ac를 봐야 되는데 a와 c의 부호가 다르대.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네 두 개 곱하시면 뭐가 나오면 얘네들이 음수 나와. 근데 음수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를 하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b제곱이라는 양수 더하기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 4에서 나오는 양수 나와서요. 얘는 그냥 무조건 0보다 커버려요. 내가 판별식을 할 필요도 없이 뭐만 만족하면 이 3번 조건만 만족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기만 하면요. 근각에서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가 0보다 작고 이것에 의해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했을 때 어차피 양수 더하기 양수 나와서 0보다 크니까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다르고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는 내가 딱 저 세 번째 조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써주시면 되겠다더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해서 넘기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괜찮죠? 그 300번 보시고 300페이지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활용 나와 있는데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어려운 내용 없어요.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뭐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갈 내용이니까 뭐 실제로 시험에서도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읽어만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은근이 더 크다라는 거는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5고 양근은 뭐 한 3, 2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음수 나오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이걸 뭘 의미하냐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죠. 뭐 이번도 읽어보시면 이번에 은근의 절대값보다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 하면 당연히 0보다 크죠. 왜냐면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러면서 알파 베타는 여전히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요. 세 번째 보시면 절대값이 같을 때는요. 뭐 당연히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니까 더하시면 0 나오겠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건 마찬가지로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 나오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보겠습니다. 그 2차 방정식 근의 위치 볼 건데 출발점은 똑같아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두 실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이것의 판별식을 D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너희들이 조금 알아가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다가 조금 별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도 조금 높지만요. 너희들이 학년 올라갔을 때 어려운 문제로 같이 묶어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정말 높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2차 방정식에 딱 근의 위치를 볼 건데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주목할 건 내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너희들한테 계속 문제 풀 거야. 첫 번째는요. 판별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판별식의 부호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요. 함수값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으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자체가 조금 어렵죠. 근데 말 자체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좀 이따가 풀다 보시면은 아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함수값이 어떤 걸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추계 방정식의 위치도 좀 중요합니다. 추계 방정식의 위치도 꽤나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일 때 내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는 내가 어떻게 풀겠다라는 거냐면은 2차 함수로 풀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두 근을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요. 2차 함수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이거를 알고 가셔야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가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x축이 있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근을 가지는 2차 함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이 2차 함수를요. 우리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표현으로 fx라고 쓰기도 할 겁니다. fx라고 쓰기도 할까요? 이거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얘 2차 분식으로 푸는 거니까 항상 최고차는 양수일 때만 최고차는 양수일 때 기준으로 볼 겁니다. 2차 분식 풀어야 되니까 최고차는 양수일 때 기준으로 풀 거야.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시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내가 뭐 작은 거를 알파라고 하고 큰 거를 베타라고 하죠. 알파 베타라고 놓으시고 내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게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니까 P의 위치를 살펴보시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니까 알파보다 작은 지금 이쪽에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있어야만 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천히 순서대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2차 함수가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판별식 D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뭐 당연히 등호 들어가는 건 아까랑 같은 원리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함수값을 볼 건데 어떤 것에 대한 함수값을 볼 거냐면 이 P에 대해서 함수값을 보려고 해요. P에 대해서 함수값을 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P 했을 때 함수값을 보면은 P가요 지금 알파하고 베타보다 전부 다 왼쪽에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P일 때의 함수값을 살펴보면 P에 대한 함수값의 위치가 무조건 뭐가 나야 되냐면 양수 나오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죠. 따라서 두 번째 FP가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왜? 알파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현경 봐라. 중요해요. 중요하고 어려워.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P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추계 방정식을 구하는데 우리 추계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근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면서 우리 추계 방정식 위치 즉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요. 지금 p의 위치를 보시면은 p가 더 작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가 더 작아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보시면 왜 도대체 얘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부터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뭘 의미하느냐? 서로 다른이 아니고 두 실근을 갖는다. 두 실근 갖는 걸 여기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잘 봐. 봐봐 얘들아. 이 2번의 의미가 꽤나 중요한데요. 이누야. 이 2번의 의미가 꽤나 중요한데 얘가 뭐냐면 내가 fx라는 2차 함수에 어떤 값을 넣었더니 0보다 크대. 0보다 크다라는 건 지금 p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냐면 자, 우리 2차 함수 위치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큰 건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다음과 같은 부분인 거 보이시니? 파란색으로 표현한 다음과 같은 부분이면서 우리 그것에 대한 x값들을 우리가 범위를 구해보시면 결국 이 2번에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요. p라는 점이 알파보다 작고 p라는 점이 알파보다 작고 또는 어떤 것도 포함을 하냐면 베타보다 클 수도 있어. 왜? 베타보다 크면 항상 함수값이 양수니까. 따라서 p라는 점이 베타보다 크다라는 두 가지 경우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 건이 모두 p보다 커야 되니까 p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알파보다 작은 데 있어야 돼. 즉 여기 존재해야 되잖아.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근데 도대체 얘인지 몰라. 왜? 그냥 함수값이 양수라는 건 알파보다 작을 수도 있고 베타보다 클 수도 있어. 그래서 2번만 가지고는 하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게 p가요. 함수의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이 세 번째 조건을 통해서 p가 알파보다 작다라는 게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다 챙겨주셔야 돼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은 문제를 약간 쉽게 풀어갈 수 있어요. 너희들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가실 수 있어. 외우기보다는 각각의 의미를 아시면은 좀 더 쉽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아야 되니까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에다가 p 넣었을 때 당연히 0보다 더 커야 돼요. 왜?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다 항상 양수값 나오니까. 근데 일단 내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 둘 중에 뭐가 필요하면 다음과 같은 베타가 p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이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p 값이요. 얘 축보다요 더 커야 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만 만족하시면 얘로 인해서 지금 이 노란색 상자 조건이 만족하죠. 그래서 다 이어지는 거예요. 1번은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뭐라고 하면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서 내가 마찬가지로 2차식 그려볼 거야. 그려보시면요. 최고차 함수의 양수니까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고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고 큰 근을 베타라고 했을 때 지금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하려면 p는 다음과 같이 있어야 됨을 내가 알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되냐? 공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 사이에 존재해야 된대요. 적다. 나 판별식 어떻게 돼야 되냐? 영보다 크다밖에 안 되죠. 갖다 두면 왜 안 돼요? 우리 중근이면은 야 중근이면 근이 똑같은데 어떻게 사이에 p가 존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에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뭐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정말. 자, 두 번째 보시면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함수값 보시면 알파와 베타 사이에 p가 존재하면 p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함수값 구하시면 함수값이 전부 다 뭐니? 음수인 거 보이시나요? 다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추계 방정식의 위치를 따져야 되는데 얘들아 잘 봐라. 여기서 지금 추계 방정식 위치 따질 필요 있니 없니? 우리가요 굳이 세 번째 지금 추계 방정식 위치를 따져줬던 이유가 뭐냐면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추계 방정식으로 해서 어디 있다를 살펴보기 위함인데 어차피 P라는 건 지금 알파 베타 사이에 존재하면은 지금 이 추계 방정식 위치를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습니다.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만 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책 보시면은 지금 1번에 대해서 안 나와 있죠. 1번 안 나와 있고 2번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도대체 왜 2번이 되면은 1번도 되는지를 알아야 돼. 거나 왜 그러냐? 왜 2번이 되면 1번 할 필요가 없냐? 한글식이 0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더 0보다 클까? 완벽합니다. 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냐면요. 내가 어떠한 x값을 넣었을 때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들을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2차 함수들이 어떻게 총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두 점에서 만났을 때, 접했을 때, 그리고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은 너희들 지금 얘를 1번, 2번, 3번 2차 함수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함수값 음수 나오는 게 몇 번밖에 없어. 이게 첫 번째밖에 없죠. 첫 번째밖에 없지. 따라서요.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건 무조건 우리가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무조건 두 개의 교점을 가져야 돼 x축과. 왜? 여기서는 함수값 음수 안 나오잖니. 여기서도 함수값 음수 안 나오고요. 따라서요. 이 2번의 조건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함수값이 음수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3번은 2번 조건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완전 제목이 뭐냐면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있습니다. 좀 이상하네. 두 분이 모두요 PQ 사이에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P가 Q보다 더 작다고 나왔죠.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이 모두 PQ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알파의 왼쪽에 있는 거를 나는 P점이라고 하고 베타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난 Q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네들이 알파, 베타 두 근 가져야 되니까 한 명씩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천천히 볼 겁니다. 잘 봐. 내가 이번에 Q 말고 P에 대해서만 지금 볼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뭘 뜻하냐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를 의미하죠. 근데 이거 우리 몇 번에서 했냐면 1번에서 했어요.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1번에서 했어. 그래서 그 1번 조건을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은요. F에다가 P 넣었을 때 그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P가요 어떻게 되어야 됐었냐면 함수의 추계 방정식의 X좌표인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는 작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번엔 P를 가려놓고 Q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우리 두 번째 했던 알파, 베타가 Q보다 전부 다 작다 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써주시면은 FQ가 0보다 크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Q는 추계 방정식의 X좌표보다 더 컸던 거 보이시죠? 따라서 4번은 그냥 1, 2번의 합체입니다. 4번은 1, 2번의 합체예요. (1번과 2번의 합체의 유형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간단하게 문제 몇 개만 풀고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304페이지예요. 304페이지에 674번 풀어보세요. 304페이지에 674번 풀어보세요. 다 했냐? 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서로 다른 부호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하고 이제 서로 다른 부호니까 그리고 내가 해주셔야 될 게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이것만 해주시면 됐었죠. 판별식 굳이 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 첫 번째 조건만 조금 풀어주시면 두근의 곱을 우리가 근각의 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a분의 c니까요. n-1이 0보다 작다가 되면서 내가 구할 수 있는 m의 범위는요. 1보다 작다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나한테 나와 있는 조건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2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나오냐면은 n-2예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뭐 나오냐면 n-1입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나와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2가 나오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 나오냐면요 22 나와요. 그대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n제곱이고 마이너스 6m이고요 플러스 6인데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6이 0 나오더라. 따라서 m-8 그다음에 m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내가 구하는 m의 값은 8하고 마이너스 2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에서 얻은 조건 m이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해주시는 m의 값은요 마이너스 2다라고 보시면 잘 푸셨다더라. 따라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답은 4번에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305페이지에서는 뭐 간단한 거 하나만 풀어볼 거예요. 676번에요. 1번하고 2번 둘 다 풀어보세요. 이거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 했어. 676번에 1번하고 2번만 하면 되니까. 뭐 처음 푸시는 거니까 잘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서 그냥 앞에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 조건 만족했을 때 뭐뭐였더라 하면서 앞에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인데 어떻게 한 번에 하겠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과 같이 최고차항의 양수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작다라는 거.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두근 알파, 베타가 1보다 전부 작은 쪽에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해주실 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면요. B'의 제곱, 4분의 D는 짝수 판별식 써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얘가 k-4 그리고 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범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1이 알파와 베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 x에다가 1 넣었을 때 이 f 얘를 이제 fx라는 방정식으로 두시면 x에다가 1 넣었을 때의 값이 0보다 크게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걸 풀어주시면요 x에다 1 넣으면은 1-2k 플러스 3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니까 풀어주시면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범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2차 함수에 우리 축의 x좌표가 필요한데 뭐 이거 완전정식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축의 x좌표가 x는 k인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k가요 1보다 작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오면 1번과 2번과 3번의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뭐 이거 쓰면 뭐 다들 다 하실 줄 아시니까 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다음과 같은 범위 써주시면은 여기 다 구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풀기 조금 힘들 거예요. 조금 풀기 힘드니까 뭐 앞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슨 조건이 있었더라 무슨 조건이 있었더라 하면서 우리 문제 풀면서 약간 좀 익히도록 합시다. 그러면 2번 자 여기서는 두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k의 범위 구하시래요. 뭐 이런 쉽죠. 두근 사이에 1인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얘를 이제 fx라는 함수가 났을 때 x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그냥 0보다 작기만 하면 끝났었죠. 따라서 그대로 풀어주시면 1 더하기 2k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k의 범위는 k가 2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은 너희들이 다 푸실 수 있겠다더라.